저는 레베카입니다. 저는 28살이고 시스템 관련 회사의 영업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장이 많아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도 힘들지만 더 나쁜 것은 사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에 대해 엉성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 상사인 관리자인 모리스 씨는 자신의 일을 부하 직원에게 맡기고 영업에 나가지 않고 제가 달성하려고 했던 그런 환경에서 하루 종일 책상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보내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진지한 태도로 결과를 얻어두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리스 씨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상상 이상으로 회사에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는 싫지만 저는 입사 이후 열심히 일한 몇 안 되는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합류해 열악한 근로 조건을 견디지 못해 잇따라 그만뒀고 그 결과 회사의 실적은 점차 쇠퇴했지만 사장은 상황을 바꾸려는 하지 않았고 회사에 대한 감각도 없는 듯 했다. 위기이직이라는 단어가 늘 마음에 맴돌았지만 첫 발을 내딛지 못하고 큰 기대를 안고 입사해서 평소처럼 조용히 혼자 일하던 중 필사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매진하고 영업을 위해 매일 뛰어다녔습니다. 모리스 씨는 저를 부를 때마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 좋은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부서에서 가장 말썽꾸러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하 직원의 신용을 자신의 실수에 대해 그들을 비난하곤 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모리스 씨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내일부터 대리 출장을 가신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담당 고객으로부터 시스템 개선 요청을 받았던 것 같은데 연말까지 끝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번 주에 그 말을 했는데 오늘까지 일을 다 끝내면 문제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일이 많아서 오늘까지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머뭇거렸을 모리스 씨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상사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직위를 이용해 저를 압박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미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제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모리스 씨 집으로 출장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대리 상대방에게 폐를 끼칠 여유가 없어서 마지못해 동의했더니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그날 처음부터 순종적으로 들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늦게까지 일하고 어떻게든 일을 마치고 다음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날 고객사 담당자는 아주 성공한 세일즈맨이었는데 시스템을 검토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변경을 하자마자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는 매우 만족했고 제가 요청한 훌륭한 작업에 대해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당신 회사에서 시스템을 검토해 본 적이 없는데 당신만큼 재능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레베카는 저를 너무 칭찬해서 기뻤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한 일에 대해 거의 감사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본 거래처 매니저님이 제 미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좀 생각해 보라고 하시고 연락처도 알려주셨고 3일 뒤 출장에서 돌아오자 지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책상이 없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리스 씨가 능글맞게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웃사이더로서 회사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습니다. 출장과 매일의 야근을 명확하게 위해 여전히 나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모리스 씨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내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3일 동안 오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느슨해졌습니까? 일을 그만두고 그 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처럼 쓸모없는 직원은 필요 없어. 넌 끝났어. 출장 가신 고객이 원래 내 책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작업 결과는 당연히 제 공이겠죠. 상부에 출장 갔다가 일을 했다고.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너요 당황하며 그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나에게 악의적으로 웃었다. 이 회사에서 상식이 통한다고 생각하느냐? 처음에는 순종적이었다가 최근에는 반항하게 됐다. 그게 내 잘못이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부하 직원은 필요 없다. 상사 그 말에 어지러웠어. 매일 열심히 일했는데 이건 너무해. 그 사람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화가 나서 떨기 시작했어.
그 사람은 계속 오만하게 회사에 안 와서 그만둔 줄. 넌 쓸모없어. 어쨌든 나는 당신의 사직서를 처리했고,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참석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리스 씨는 그가 나의 동의 없이 나를 대신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고, 놀랍게도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너무 역겨워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 회사에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이기적이고 폭군적인 모리스. 회사를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래선 묵묵부답으로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모리스 씨가 열중해서 계속했네. 너처럼 융통성 없는 사람 없구나. 이제 기분이 상쾌해지네. 당연히 퇴직금은 기대하지 마. 알았어. 절대 안 돼. 너처럼 일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은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불신앙 토하는 모리스 씨한테 정말 후회 안 할 거면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물었더니 왜 후회하겠어요. 그냥 여기서. 넌 쓸모 없잖아. 크게 웃었으니까. 그럼 이 회사는 망할 거야. 의아해하고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야야, 갑자기 실직하고 미친 거냐. 너한테 그런 힘이 있을 리가 없잖아. 소리쳤어. 나한테는 분명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발로 대기업 시스템 회사로 향했다. 모리스 씨가 지시한 출장지에서 만난 매니저의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3일 전에 매니저한테 받은 연락처로 여자 사장이 나를 회사에 초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직접 얘기했더니 맑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해줬고,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했다. 회사의 끔찍한 대응에 매우 화가 나서 나에게 제안을 했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몇 달 뒤 아침에 전화를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벨소리가 여러 번 울리는 것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해고된 전 직장에는 벌써 부재중 전화가 30통 넘게 와 있었고, 전화가 다시. 때 나는 마지못해 대답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리스 씨가 나에게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더 이상 당신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짜증나게 대답했고 모리스 씨는 당황한 듯 일관되지 않은 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사장이 갑자기 이 회사가 인수될 것이고 직원 대부분이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내가 예상대로 크게 웃었다는 듣고 당신이 해고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모리스 씨는 화를 내며 왜 웃느냐고 물었다. 모리스 씨는 당신 회사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느냐고 침착하게 물었고, 그는 당신 회사의 경영진이 해마다 쇠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어리둥절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듯이 이전보다 고객 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것이 바로 사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이를 부인하고 당황했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장도 상황을 알고 있었을 텐데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았고 회사 개혁을 꺼리며 책임을 포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 회사도 있었지 뭐. 그 사람은 난리도 났고 믿기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 뭐. 그건 사실이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든 시스템이 인기가 있어서 사장이 그런데도 회사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이유가 실제로는 그랬다. 제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만든 덕분에 크게 낭비가 많이 줄어들고 업무가 개선되어 많은 회사에서 호평을 받았고 회사 매출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인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예전처럼 계속 시스템을 팔았다면 그렇게 말했는데 냉철하게 물어보자. 이거 나 말고도 시스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냐며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는 말을 듣고 목이 메었다. 부서는 물론 해고당했을 때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멍청한 전 과장도 답을 알면 예전처럼 계약하는 회사가 있을까? 그럼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무슨 생각이라도 있는 듯 수습하려 했으나 당연히 단호히 거절했다. 농담이 아니다. 결국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모리스 씨가 갑자기 나를 해고했는데 힘들면 다시 오라고 한다. 이기적인 건 아니 감사합니다. 모리스 씨는 내 말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무시했고 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권으로 해고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즉시 당신을 다시 고용할 것 같습니다 하면 빨리 취업하고 싶지 않냐고 필사적으로 설득했지만 이미 새 직장을 구한 건 필요 없다고 했어요.
대기업 시스템 회사인데 전 매니저가 당신 회사를 인수할 계획이거든요. 실은 예전에 모리스 씨가 가자고 했던 출장지에서 대형 시스템 회사 사장을 소개받아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본인도 제가 만든 시스템과 그 권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메이저 시스템 회사에서는 저를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시고 제가 일하면 빨리 합류하자고 하더군요. 내가 어떻게 해고됐는지 말해주고 이미 대통령들 사이에 인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때 돌아가도 결과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모리스 씨가 나한테 아부하기 시작했고 그때 여성 대통령에게 연락하면 돼요. 당신도 저를 채용할 수 있도록 뭔가 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나만큼 재능 있는 사람을 원할 거예요. 그렇죠. 순조롭게 승진하고 나면 실직하고 싶지 않아요. 모리스 선생님 말씀에 웃었어요. 모리스 선생님은 재능이 있어요. 농담이죠. 그렇죠. 하루 종일 영업도 안 하고 시스템 개발도 안 하고 인터넷만 검색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자존감이 너무 높지 않나요? 모리스 씨가 상대편에서 침묵을 지켰던 건 제 말이 너무 가혹해서였나 봐요. 게다가 사장은 매우 엄격한 사람이고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고 과거 실적이 없는 직원을 고용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리스 씨는 필사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스 씨가 날 모함한 게 맞아요. 제가 왜 그런 사람을 도와야 하죠? 미안하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했더니 모리스 씨가 태도를 바꾸었어요. 미안해요. 되지 않나요? 제발 사장한테 채용해달라고 애원했는데 전혀 안 받아들여. 이제 사과 따윈 필요 없고 그렇게까지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입학시험 잘 보는 게 어때? 게으른 사람은 실패할 거야. 이제 이를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야 포기하고 받아들여. 모리스 씨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건너편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서 한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비참한 미래에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었고 전 직장이 계획대로 대형 시스템 회사에 인수되고 일도 하지 않은 직원들 대부분이 해고되고 나서 상쾌한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다. 저처럼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소수의 직원들이 재고용되었습니다. 모리스 씨도 계속 남아있으려고 노력했지만 물론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직장을 잃고 당황하여 새 직장을 찾았지만 그에게는 결단력이 부족했습니다. 동종 시스템 업계에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결국 일용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인수 후 혼자 탈출하려 했으나 거듭된 사업 실패로 쌓인 빚을 갚지 못하고 그는 채권 주심 업자들에게 쫓겼지만 나는 새 직장에 적응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모리스 씨가 저에게 출장을 가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연결을 만났고 계속 열심히 만나요.